자영업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직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기업들한테 세금을 이제 거둘 건데 생활 물가의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플랫폼 좀 제발 때려잡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대표님, 자영업자 세금이 인상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지금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잠깐이나마 좀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세금이 또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금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들이 좀 있는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를 오늘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정치적인 색깔 제발 빼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흰색 입고 왔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 지금 자영업자의 세금이 오른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의제 매입 세액 공제입니다. 이 의제 세액 매입 공제라는 거는 두 가지가 나뉘는 거예요.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이라는 게 있고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한도라는 개념이 두 개가 다른데 이걸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팩트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자,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세금이 인상된다. 26년부터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한도를 25% 삭감한다고 했어요.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한도라는 거는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내려서 보면, 자, 개인 음식점, 농수산물 가공업체 직격탄이라고 나왔는데, 자, 음식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제 한도를 75%, 70%, 60% 있던 거를 지금 50%, 50%, 40%로 내렸어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마치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얘기 그러면 감면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과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한도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이라는 거는, 자, 1억 미만의 업종, 1억 이하라고 하면 공제율이 109분의 9.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가세는 10% 공제를 받는데 이건 한 8% 정도 공제를 받는 비율이다. 보통 의제 매입세 공제가 한 6에서 한 8% 정도 구간을 매입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기사로 나온 거는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액 공제율은 변화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공제 한도만 보겠습니다. 자, 공제 한도를 보면 75%, 70%, 뭐 60%였는데 50, 50, 40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원을 파는 업장이에요. 근데 이 중에 원가율이라는 게 있겠죠. 이 원가율의 한도를 사실 보통 음식점들에서 한 40%, 50%가 제일 높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면세품만 써서 하는 업장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2026년 1월부터 40%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면세품에 대한 게 원가율 40%를 넘어가는 업장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고 봐도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한편으로 뭐 예를 들면 샤브샤브 업종이라든지 샐러드를 많이 쓰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원가율이 40%를 넘어가면서 이 원가 모든 게 면세품이라고 했을 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영업자분들 중에 해당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다. 자, 이제 기타 업종들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고, 자, 문제는 이제 법인 사업자들이 타격을 입는 곳들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왜냐, 원래 50%였던 거가 30%로 줄어버렸어요. 뭔 말이냐, 김치를 만드는 업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밀키트를 만드는 곳들이라든지 그런 제조 공장들은 실제로 원가율이 면세 품목이 30%가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 뭐냐면, 법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나 식품을 제조하거나 농산물을 많이 쓰거나 하는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는 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영업자가 지금 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 공제율을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죠. 공제 한도를 건드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면세품들을 많이 쓰는 업장들은 실제로 피해를 보는 법인들이 있겠구나 라는 게 골조입니다. 결국은 세금 인상이 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얻었던 진짜 노하우들도 가득 담아놨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근데 이제 매입 세액공제가 정확하게 뭔가요? 그러니까 의제 매입 세액 공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상품을 팔 때는 상품 가격에 부가세라는 게 붙어요. 이 부가세라는 게 붙는데 원재료가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면세 상품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이 원재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해 놓은 값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사실 별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오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셔서 노발대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면세품들을 많이 쓰는 회사들은 실제로 세금이 과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 돈들을 아무런 목적이 크게 있는 형태로 돈을 뿌리지 않으면 이 세금을 누군가는 반드시 충당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한테 세금을 이제 거둘 건데 그러면 내년부터 또 어떻게 될까? 생활 물가의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밀키트라든지 식품으로 뭔가를 재가공해서 만드는 형태들의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높아졌어요. 이 세금 부담이 높아진 게 과연 어디로 올 것이냐?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업이 그럼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망하면 안 되니까 판매가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게 다 부가세로 거치게 되는 거고, 이런 골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겁니다. 결국 기업이 부담을 하게 되고 그게 물가 인상으로 되면서 부가세로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고 결국은 간접세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 민생지원금하고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민생지원금이랑 연관이 있느냐를 보면 연관이 당연히 없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라에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생지원금 뭐 빚 탕감해준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들 돈 쓰는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기술이 엄청나가지고 무슨 우리가 AI 강국이고 뭘 막 개발해가지고 해외에 엄청난 수출을 일으키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걸 우리가 해외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뿌려준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의 대열에 올라간다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결국은 이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뿌리게 되면 누군가는 부담을 할 것이고 그 누군가가 부담을 했을 때 과연 그럼 그 누군가만 부담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절대 아니다. 결국은 그게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간접세가 될 것이고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제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저는 팩트만 갖고만 딱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물가 올라갈 게 뻔히 보인다라는 그 흐름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치 색깔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실 중도입니다. 중도. 그냥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 식료품값의 인상이 들어갈 건데 지금 사실 나오는 것들이 다 보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들보다 물가 인상을 재촉시키는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어쨌든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정부한테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이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자영업자의 입장으로서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공약을 다시 한번 봐보면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대출 종합 대책. 이거는 뭐 지금 하고 있죠. 두 번째, 소상공인 내일 채용 공제. 아직 뭐 실행은 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나라 곳간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과연 맞느냐? 라는 질문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플랫폼 공정거래. 왜 이거는 지금 가만히 냅두고 있느냐? 지금 한 그릇 배달로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적자가 나는 사장님들이 많고 서로 지금 소비자랑 라이더랑 자영업자랑 싸우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은 방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잡아야 물가가 잡히고 서민들이 좀 살기가 괜찮아질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폐업지원금, 제도적 금융체계 뭐 이런 것들도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준다고 했는데 지원금, 막 뭐 감면, 탕감 이런 거를 이렇게 나라에서 그렇게 나서서 많이 해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은 사실 많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대기업이 독식을 하고 있거나 뭔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행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해주는 역할 국가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역화폐, 온누리 항공 확대 뭐 이거는 뭐 이미 뿌렸죠.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정책도 있었는데 인건비를 완화는 시킨 정책은 나오지 않았죠. 심지어는 인상이 되고 있고 지금 퇴직금 3개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임대료 관련해서도 사실 뭐 재산세, 종부세 올라가고 하는데 임대료가 완화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특화 금융 인프라,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금리로 풀어주겠다 이런 것들은 은행을 좀 쪼아서, 왜냐면 은행들은 지금 사실 이자놀이를 많이 하고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나서서 금융에 대한 금융 비용들을 조금 완화해라 라고 좀 압박은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돈 들이지 않고 서로 좀 어떻게 보면 낙수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되 좀 그냥 맹목적인 돈 뿌리기 혹은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어야 할 곳들에서는 칼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을 다 보면 사실 실제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빚도 다 잘 갚고 있는 사람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직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챙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발 이 플랫폼 좀 빨리 좀 잡아달라고 지금 한 수십 번을 넘게 영상을 올렸는데 왜 관계자들 한 번도 안 보냐. 제발 좀 봐줬으면 좋겠다. 빨리 이 플랫폼부터 좀 손을 대서 개선을 해나가면 그래도 이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돈이 자영업자들한테 흐를 거고 우리 국민들한테 흐를 거지 않느냐. 왜 외국계 기업한테 계속 우리 독일한테 손 송금해주고 미국한테 손 송금해 나가고 그러고 있는 꼴을 왜 봐야 되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다 완벽하게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나라에서 결국 돈을 쓰게 되면 누군가가 부담을 하는 건데 그 누군가는 결국 국민 중에 누군가일 거고 그게 다 결국은 밑으로 또 전가가 될 거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고 팩트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내용을 들고 온 건 아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의제 매입세 공제 비율이랑 오제 매입세 공제의 한도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이니까 아직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전가된 게 아니다 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